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어서 오세요.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비가 많이 오네요, 그죠? 내일까지도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아무튼 비 조심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네. 오늘은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한국 증시에 이제 비가 내렸죠, 그죠? 이제 그만 그칠 때도 됐는데 어쨌든 오늘 좀 하락이 좀 나왔는데 뭐 거의 끝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서 오늘 요거 관련돼서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 지금 일단 오늘 뭐 얘기해 드릴 거냐면 어서 오십시오. 지수 이제 변동성 때문에 이제 종목들 좀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게 언제 끝날 것인가 이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거하고 그 다음에 현재 지금 보니까 미국의 나스닥 미니 선물이 좀 오르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 뭐예요? 그 대체 거래소 있죠? NFT 여기에서 좀 올라요 대형주들이. 그래서 그거 설명해 드릴 거고 원달러 환율이 지금 하락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환율 얘기도 잠깐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반대 매매 얘기 좀 해드릴게요. 반대 매매. 그러니까 반대 매매가 앞으로 많이 나올 거다 뭐 이런 걸 떠나서 반대 매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쓰고 있으면 좋으실 것 같아서 요거 얘기해 드릴 거고 어제 얘기해 드렸던 게 이제 에볼라 그 다음에 한타 바이러스 관련된 이슈가 이제 더 커질 거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그죠? 실제로 오늘 그 종목들이 상한가 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테마가 이제 시작된 것 같아가지고 그쪽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일단 보시죠. 이럴 때일수록 방송 더 잘 챙겨 들으시고요. 들어오실 때 이제 그냥 들어와서 가만히 있지 마시고 서로 이제 들어올 때 나갈 때 인사도 좀 하시고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어깨 쭉 펴시고, 네. 고생하실 만큼 한 것 같아. 자, 보시죠. 네. 일단 이제 삼성 노조 파업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그죠? 일단은 이제 지수부터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어제 미국 증시 마감한 걸 보면은 미국이랑 다른 나라는 그냥 괜찮아요.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금씩 좀 빠지거든요. 자연스럽게. 다우지수인데요. 그냥 옆으로 뭐 횡보하듯이 돌고 있고 나스닥은 이제 쭉 뭐 4월 달하고 5월 중순까지 정말 쉬지 않고 계속 올라왔죠. 그러다 보니까 3거래일 약세예요. 그죠?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마이너스 1.5% 하락했고 월요일 날 0.5% 하락했고 그 다음 날인 어제는 0.8% 하락했고 이거 자연스럽게 그냥 살짝 떨어지거든요. 우리도 그러면 되는데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시면 어때요? 여기도 뭐 그냥 자연스럽게 살짝 내려오잖아요, 그죠? 살짝 반도체 때문에 올라가는 나라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 보세요. 일본도 그냥 살짝, 그죠? 살짝 떨어져요. 대만 여기도 살짝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지난주 금요일날 1.3% 하락했고 월요일날은 0.6% 하락 마감하고 어제는 1.7% 오늘은 0.3% 그러니까 뭐 살짝 떨어지잖아, 그죠? 우리도 이러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코스피 지수는 모르겠어. 광란이야 광란. 여기는 그냥 뭐 미쳤어요. 금요일날 마이너스 7%까지 떨어졌었죠. 그 다음날 마이너스 4%까지 떨어지다가 어거지로 또 끌어올렸지 또 이거. 네. 화요일날 어제죠. 어제도 5% 가까이 폭락했었죠. 오늘도 3% 폭락하다가 감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심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미국 올라갈 때 대만, 일본 따라간 것처럼 우리나라도 따라갈 거였는데 너무 욕심을 낸 것 같아요. 누군가가, 그죠? 여기서 얘기하는 누군가는 누군지 아시겠죠, 그죠? 네. 뭐 정부가 될 수도 있고 기관 투자자가 될 수도 있고, 그죠?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네. 너무 이렇게 심하게 하다 보니까 지수가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좀 떨어져야죠. 그때 너무 이제 피해를 많이 끼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오늘도 외국인이 3조 원 정도 순매도를 했거든요. 3조 원 순매도, 그죠? 근데 기관이 1조 2천억 원을 샀는데 대부분 금융투자 거잖아요, 그죠? 네. 얘네들이 샀는데 뭘 샀겠어요? 당연히 전기전자지. 그러니까 지수를 이렇게 크게 흔들어 놓은 게 누구예요? 반도체잖아요. 지들끼리 올라가서 지들끼리 또 막 떨어지니까 막 흔들고 난리를 치는데 반도체만 그러니까 방어를 해주는 거예요. 이놈들이.
제가 이제 기관을 자꾸 이제 안 좋게 얘기하고 욕을 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전자만 방어를 해주지 나머지는 그냥 내팽개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근데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차트를 보시면 별로 떨어진 게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냥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별일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누가 여기 삼성전자가 지금 파업 때문에 그죠? 네, 난리가 날 것처럼 보이냐 이거야. 이거 주가를 보면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 그죠? SK 하이닉스 보세요. 별로 떨어진 거 없어요. 얘네들 보면은. 그런데 말이죠. 현대차 이런 거 보세요. 여러분들 보통 지수가 이렇게 흔들면은 대형주는 한 10%, 15% 정도 빠지고요. 중소형주는 3-40% 나가 떨어지거든요. 그런다고 보통. 근데 지금은 중소형주보다 대형주가 더 많이 빠졌어요. 자, 얘가 77만원에서 오늘 57만원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 20만원 떨어졌네요. 그 얼마에 대충 계산해보세요. 30% 가까이 폭락한 거예요. 4일 만에 4일 만에 30% 가까이 폭락했다고. 우리나라 넘버 3, 넘버 4 시가총액 그 주식이 이만큼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미래에셋증권 87,000원이 고점이죠. 오늘 저점이 6만원이에요. 얼마 떨어진 겁니까? 30%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충 30% 전후씩 급락을 거예요. 대형주들이 일주일 아니면 2주 만에. 현대로템 같은 거 보시겠어요? 요즘에 방산주 좋다면서요? 4월 30날 신고가를 내더니 주르륵 떨어져요? 이게 뭐야 이게. 이거는 있잖아요, 세력이 나갔다는 뜻이거든요.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세력이 나갔다는 뜻이라고. 이거 28만원 찍고 오늘 18만원 찍었어요. 10만원 사라졌네. 3주 만에. 얼마 떨어진 거예요? 30%. 30%대 하락이 나오고 40%는 아직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 LS 일렉트릭 보세요. 얘가 주도주 중에 하나잖아요. AI 반도체 전력 이쪽에, 그죠? 33만원 찍고 오늘 23만원 찍었어요. 10만원 빠졌네요. 30% 하락한. 제가 계속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중소형주는 괜찮다. 예, 중소형주는 괜찮았어요. 중소형주가 얘네들보다 덜 빠졌다니까. 중소형주도 지금 떨어졌지. 이제 막 데미지를 입긴 입었는데 얘네보다는 지금 양호한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뭔 일이냐고 지금. 조선주 중에서 뭐 한국조선에요? 별로 안 떨어진 것 같죠? 48만원에서 38만원까지 떨어졌거든요. 얘도 10만원 떨어졌으니까 얘는 20% 떨어졌네. 이런 식으로 지금 대형주를 거의 쑥대밭을 만들어 놨다. 원전이죠.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 13만원, 거의 14만원이었죠. 14만원 정도 찍었는데 오늘 10만원 찍었어요. 정확히 99,700원. 4만원 빠졌으니까 얘는 30% 조금 안 되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대형주 하락을 많이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하셔야 되는 게 뭐냐, 반대매매입니다. 반대매매. 자, 이제 상승이 다시 나올 때 있잖아요. 신용 쓴 사람들을, 좀 잔인한 얘기지만, 잔인한 단어지만 쓸게요. 죽이고 가요. 신용, 미수, 몰빵, 그거 친 사람들을 반드시 제거하고 가거든요. 네. 킬.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킬이라고 해야 되나? 영어로 따지면 뭐 이거보다 뭐 엘리미네이티드, 제거하다, 삭제하다, 뭐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제 제거를 하고 가요. 이게 가장 쉬운 단어니까 이제 죽이고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은 있잖아요, 항상 기회다 싶으면은 신용, 미수, 몰빵을 쳐요. 어딘가에 내가 비중을 싫거든요. 승부를 겁나고. 요즘 같은 때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 물론 이제 신용이나 미수 이런 거 안 쓰시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신용, 미수, 몰빵을 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중소형 테마주에다가 섞겠어요? 대형주에다가 섞겠어요? 뭐 뻔하지 않겠어요? 중소형 테마주에다가 쳤겠어요? 아니면은 대형주에 쳤겠어요? 대형주에 쳤겠지.
자, 이러한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거 보세요. 지금 전체 이제 이 주식시장이 신용이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다가 꺾였잖아요. 잘 보세요. 코스피 지수가 막 올라가다가 꺾였죠. 그죠? 탁 내려왔잖아 지금 지수가. 응? 그러면 신용이 있잖아요. 신용이 따라 올라가다가 같이 딱 떨어지거든요. 지수 꺾인 다음에 하루 이틀 있다가 자연스럽게 신용이 확 줄어요. 그런데 신용을 보세요. 그냥 계속 늘어요. 늘다가 조금 줄었어요. 조금. 눈 나쁜 사람은 보이지도 않겠어요. 그죠? 조금 줄어. 어쨌든 신용이 계속 늘어. 이상하잖아. 어? 이상하잖아요. 줄여야 되는데 더 늘었다니까. 특히 요 구간을 보세요. 확 늘었잖아. 며칠 이후냐면 5월 7일 이후. 5월 7일 이후로 신용이 확 늘어요. 그럼 5월 7일 날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은 5월 7일 언제냐? 여기서부터요. 그러니까 이제 그 5월 시작하자마자 삼성전자가 미친듯이 올랐잖아. 그죠? 여기 5월 4일, 5월 6일 날 그 급등하는 걸 보고 왜 그 얘기 많이 해드렸죠. 삼성전자를 개미들이 팔다가 갑자기 사기 시작한다고. 이상하다고. 그때 그 얘기 했었죠. 전기전자 업종에서. 그쪽도 그렇고. 그때부터 신용도 같이 늘기 시작한 거야. 그때부터. 그 타이밍부터. 그러니까 얘네들이 쭉 올라가다가 주춤주춤 그리면서 떨어지고 있는데 대형주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못 가고 막 꺾이고 막 일반 대형주들 막 하락하고 막 난리지기고 있는데 여기에서 신용이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더 는 거예요. 보통은 신용이 느는 게 아니라 신용이 급감하거든요. 아 물렸다 이러면서 급감해요. 근데 급증하더라고. 이런 걸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이런 걸 거의 본 적이 없다는 거는 사람들이 지금 미쳤다는 얘기예요. 미쳤다고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완전히 도는 거예요. 완전 돌아버린 거예요 지금. 신용을 어디 신용이나 미수나 몰빵을 어디다 찾겠냐 이거예요. 대용주지. 응? 이해되시죠? 그러면 단기 조정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제거하려고 들어오냐면 신용 미수 몰빵 친 사람을 이제 치러 그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하락하는 줄 아세요? 기본 원리니까 외워두세요. 어디까지 하락을 할까요? 그 사람들 신용 미수 반대 매매 당할 때까지. 미수는 있잖아요. 한 3일만 괴롭히면 돼. 미수라는 게 3일 안에다 갚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3일만 괴롭히면 돼요. 근데 신용건 사람들은 이제 그 증거금 얼마씩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그 사람들 매수가 대비 몇 % 이상 하락시키면 거의 다 털려요. 근데 대형주가 지금 30% 정도씩까지 하락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반대 매매를 당해요. 오랜만에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찍어보세요. 유튜브 쪽에. 네. 별로 안 찍을 거 알지만 기대 안 하지만 한번 찍어보라고 할게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응? 또 본인들 또 필명 또 노출되는 거 싫어하고 또 안 찍으시겠지. 어? 오랜만에 한번 기습적으로 한번 해봤어요. 거의 안 찍을 거야. 어쨌든 예, 찍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걸 노리고 지금 누른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아시겠죠? 그걸 노리고 좀 누른 것 같아. 대형주들이 지금 얼추 빠질 만큼 빠졌거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빠졌어야 되는데 왜 안 빠졌냐면 선거 전에 저거 빠지면 안 되잖아. 선거 전에 저게 빠져버리면은 뭐예요? 그 정치인들 싫어하잖아. 그죠? 관리한다고 그래서 안 했다라고 보시면 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 거의 끝나가는 것 같다. 미수금이 이게 여기 보시면 이게 미수금 잔고 차트인데 여기서 한번 크게 한번 급등했었죠. 이게 언제일까요? 전쟁 터지고 나서. 전쟁 터지고 이틀 폭락했잖아요. 그 셋째 날 미수금 팍 떴다고. 요게 한번 최근에 급증했었죠. 요거 말고 이제 한 번 나올 거예요. 더 나올 거라고.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근데 요번에 아무튼 대형주 쪽을 치러 들어온 것 같아. 대형주.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너무 걱정들 하지 마셔라. 요즘에 중소형주들 보면은 불쌍해 죽겠어요, 진짜. 왜? 너무 밀어버리니까 보고 있는 저도 막 짜증나더라고요. 그죠?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 이게 뭐야, 이게. 네? 유신인데, 유신. 네. 이거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도 되고 뭐 괜찮거든요. 근데 보시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급등하기 전에, 그래서 지수를 저렇게 미친듯이 올리기 전에 얘를 보세요. 얼마나 좋아. 네? 요즘에 보니까 그 장혁씨가 그 천만 영화 그 뭐였지 그거? 단종 나오는 거? 그 영화 왕의 남자인가요? 저 아직 안 봤는데. 그 감독 장항준 감독인가요? 그 사람이랑 장혁 그 두 사람이 그 뭐 한 거 있더만, 지마켓인지 뭔지 그 뭐 찍은 거 있던데 거기 재밌는 거 있더라고요. 얼마나 좋아. 갑자기 그거 생각난다.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근데 아무튼 차트 보세요. 얼마나 좋아 이게. 네? 박스권 딱 뚫어놓고, 그죠? 거래 딱 실어가지고 돌파해 놨잖아요. 응? 트럼프 형이 뭐라 그랬어요? 이란 석기 시대 만들어버리겠다고 막 협박하면서 전쟁을 거의 끝내갈 때가 다 됐구나. 막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 분위기 타고 상승대 탔잖아요, 그죠? 박스권 돌파해가지고 가려고 다 해놨는데 여기에서 저 썩을 반도체가 또 급등을 해서 지수가 날아가니까 얘가 하락을 했어요. 그래, 이것까진 이해를 해. 그죠? 뭐 그럴 수 있지, 그죠? 근데 저것들이 또 폭락을 하네? 그러니까 또 떨어지는 거예요. 삼성전자 노조가 미쳐가지고 파업을 하겠대, 기어이는. 그러니까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 그죠? 여기가 떨어지기 전에가 26,000원인가 27,000원인가 그래요? 지금 21,000원이죠. 얘들도 20%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맥스가 한 20%예요. 적게 떨어지면 10%? 많이 떨어지면 20%까지 떨어져요. 얘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중소형주들이 하락한 게 너무 많아. 응? 왜 그런다고요? 왜 그러기는 삼성전자 노조 때문에 그러지. 썩을 놈들. 응? 이게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그죠? 삼성전자 노조. 기사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 기사 보는데 열받더라고요. 울먹이며 총파업 선택한 최승호. 이놈 이름입니다. 호칭 같은 거 쓰고 싶지도 않아. 네. 삼성전 울먹이면서 총파업을 선택했대. 기자도 문제야. 기자들도 최대한 양보했는데 눈시울 붉힌 최승호. 결과를 못 내 국민께 죄송하다. 확 그냥 진짜 이러고 앉아있습니다. 예, 왕가 사는 남자. 감사합니다. 왕의 남자라고 했네, 아까 제가? 옛날 것 같은데, 그죠? 이러고 확 그냥, 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지금, 딴 사람들도 지금 피해 입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나와이비. 상한가 간 주식이, 상한가 나온 주식이 반등도 안 나오고 떨어지고 있잖아.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쟤네들 때문이에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네.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다 뭐다? 반등이 나온다 이거. 얘는 모르겠어요. 나와이비는 이미 뭐 뽑은 거기 때문에 얘는 모르겠으나 유신이나 이런 애들은 반등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어제 얘기했던 뭐 종목들도 있었고, 그죠? 그래서 이제 너무 걱정들 하지 마세요. 반대 매매를 이제 시키려고 그러는 건데 그게 끝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올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환율 얘기 좀 해드릴게요. 삼성 얘기는 뭐 여기까지만 할게요. 좀 더 해드리려고 준비한 게 있는데 아까 정인관 얼굴 보니까
네, 입에서 지금 상스러운 욕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갑시다. 뭐 욕하려고 여러분들 이 시간에 초대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환율을 보시면은 그래서 코스피는 보시면 별로 안 빠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렇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기관이 방어를 했으니까. 그러나 코스닥은 최근에 4일 동안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들 코스닥이 안 떨어졌어요. 지난주 목요일까지는 멀쩡했다니까. 근데 금요일날 이제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4일 동안 투자 심리가 무너진 거예요. 왜? 삼성이 잘못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힘들지. 안 힘들어요? 삼성이 잘못되면 우리나라 경제에 큰 적이가 될 거라는 거를 피해 볼 거라는 걸 중고등학생도 알아요. 사람들이 모르냐고 다 알지.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이제 겁을 낸 거예요. 가만히 계세요. 아셨죠? 가만히 계시라. 멀쩡하다고 떨어졌어. 멀쩡하다. 그러면 이제 거의 끝난 거예요. 이제. 요번에 이제 그 털기하려고 한 게 타깃이 개미들 들고 있는 중소형주가 아니고 대형주라니까. 신용미수. 자, 그 다음에 원달러 원유를 보시면은 오늘도 아까 낮에는 좀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0.3%. 근데 지금은 마이너스 0.2%니까 그나마 좀 나은 거고. 환율 얘기를 제가 최근에 안 했어요. 저번에 어떤 분이 환율 얘기를 안 하냐라고 한번 글을 쓰신 적이 있었는데 유튜브 쪽에 댓글. 근데 하기가 싫었어요. 할 얘기도 없었고 얘기해봤자 또 스트레스만 받으니까. 근데 이걸 지금 얘기할 때 이유가 있겠죠, 그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때 이거는 뭐 있는 그대로 얘기해드리면 우리나라 잘못이 커요. 아까 노조가 그날 내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정부의 대응도 문제가 있는 거고,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이란하고 미국과의 뭐 외교 문제, 기타 등등등, 그죠? 정부 잘못이 있죠. 왜 없겠어요, 그죠? 그러나 엔화를 보시면은 최근에 여기가 고점 찍었던 게 4월 30일이거든요. 근데 그날 이렇게 폭락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슥 올라오고 있어요. 어디까지요? 4월 말 요 수준까지. 꼭지는 아니지만 요 수준까지. 원화는요, 엔화를 따라가요. 원화도 4월 30일, 여기는 3월 30일이 고점이거든요. 네, 그 전 수준. 비슷하죠? 엔화 따라간 거예요. 아까 어떤 기사 보니까 그 쓰레기 기자가 이 모든 건 다 일본 때문이다 막 그러더라고요.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기자라는 사람이. 요즘 기자들 저기 학교 어디 나왔는지 보면은 다 명문대 나온 친구들 많아요. 근데 하고 있는 집 보면은 돌머리들 되게 많습니다. 이게 다 일본 때문에. 완장하고. 그죠? 어쨌든 일본 따라가서 그런 거, 일본 엔화 따라가서 그런 거 맞아요. 참고하시라고. 그리고 어지간해서는 저기 환율은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신경 쓴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습니다. 나중에 근데 만약에 환율이 확 오르거나 확 떨어지거나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 생길 기미가 보이거나 그런 일이 이제 갑자기 터졌다 그러면 제가 또 얘기해 드릴게요. 방향도 잡아야 되니까. 지금은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수익을 좀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수익을 잘 낼 수 있도록 포트, 즉 주식 계좌를 잘 이렇게 설정할 수 있을까? 그거만 신경 쓰세요. 아셨죠? 반대 매매 얘기해드렸죠, 그죠? 해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내일은 좀 반등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내일은. 이거는 또 오늘 밤에 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현재 시간 기준입니다. 나스닥 미니 선물이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한 0.6% 정도? 나스닥 미니 선물이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3시 30분에 이제 거래소에서 끝날 때는 플러스 0.1%로 끝났는데 대체 거래소 마감은 플러스 1.8이에요. 약간 올랐죠, 그죠? SK하이닉스는 거래소에서는 0%로 끝났는데 대체 거래소에서는
2.3%. 그러니까 시간에서 올랐다라고 보시면 돼요. 현대차는 마이너스 1.99%로 2% 정도 하락으로 끝났는데 대체거래소에서는 플러스 0.5%로 상승 마감합니다. LS 일렉트릭 얘도 특히 얘가 눈에 띄는데 마이너스 2%로 끝났는데 대체거래소에서는 플러스 2%로 끝납니다. 그리고 뭐 재룡전기라고 있죠, 이런 거. 얘도 시가총액이 1조 원 넘는데 이런 거 얘 전력 설비 중에 많이 가는 중에 하나잖아요. 장중에는 마이너스 1.5%로 끝났거든요. 근데 대체거래소에서는 10% 상승으로 끝났어요. 그럼 뭐예요? 내일은 이것저것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까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죠. 반대 매매 시키려고 이러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고,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 했거든요. 이제 거의 다 끝난 것 같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거의 끝난 것 같긴 하죠. 왜? 반등이 언제 나오는 줄 아세요? 반등이 언제 나올까요? 끝났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네? 끝났으니까 나오는 거야. 예전에, 요즘에는 뭐 밀키트라든지 뭐 배달 음식이 잘 돼 있어서 요즘에 좀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20년 전만 해도 뭐 그런 거 별로 없었거든. 그래서 이제 부부싸움을 하면 남자분들이 밥을 못 해 먹어가지고 항상 와이프한테 사과하고 빌고 밥을 얻어 먹었던 이제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죠? 네,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세대셨는데 요즘에는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밥 안 줘도 그냥 계속 싸우더라고. 네. 근데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부부싸움이 이제 끝날 때는 옛날엔 그랬어요. 이제 배가 고프면 남자분들이 숙였다고 잘못했어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부부싸움이 끝난 거거든요. 네. 그런 거 그 옛날 생각나네. 네. 그런 거 똑같아요. 막 지지고 볶고 막 때린다고 막 전 세계 경제 망할 것처럼. 근데 어느 순간 끝났어요. 딱 그때 반등 나오는 거예요. 네, 참고해서 보세요. 그 대형주에 물리신 분들 좀 고생하실 수 있어요. 이 중에는 또 덜어는 다시 또 기간 수급이 들어와가지고 신고가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내일은 반등 가능성이 높다.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현재 시간 기준이에요. 이거를 왜 두 번이나 강조하냐면 오늘 밤에 미국이 이란을 갖다가 그냥 생선 바르듯이 또 갖다 퍼부을 수도 있어요. 이란을 다시 재공습할 수 있다고. 어떻게 알아? 내일 아침 9시에 장 열리기 한 30분 전에 이란 어디 막 누구 또 다 죽고 막 이란이 갑자기 항복할 수도 있어요.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살려주세요. 이럴 수도 있고 모르는 거라니까. 그죠? 그죠? 갑자기 김정은이 트럼프 형 보고 싶어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모르는 거지 돌아가는 게 국제 정세가. 그래서 두 번이나 강조를 한 거예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그렇다. 내일 아침에 잘 참고하세요. 내일 목요일이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좀 쭉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지수 변동성이 앞으로 더 있을 수는 있어요. 제가 뭐 이제 거의 끝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의 바닥이다 이렇게 표현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조금만 더 인내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본인 잘못이 아닌데 뭐 반도체 때문에 하락했던 그런 개별주들은요 그냥 아무 죄로 없어 다시 올라오게 돼 있어. 믿어보시라니까. 항상 그랬어요. 항상 반대 매매 나오고 저가 매수에 들어오면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와요. 걱정하실 필요 없고 조금만 더 인내하셔라. 오늘의 바닥인지 내일의 바닥인지 다음 주가 바닥인지는 시간 지나면 알겠지만 어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오늘 하려고 아까 뭐 준비한 게 있었는데 뭐 긴 얘기는 못하겠고 시간상 여러분들 가만히 그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지금 타이밍에 그동안 멀쩡했던 코스닥이 무너지고 갑자기 그죠 반도체 쪽에서 외국인이 저렇게 대량 매도를 하며 그 와중에 기관한테 미친듯이 사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배 더 간다고 자꾸 보고서 쓰고 앉아있고 그죠? 그러잖아요 지금. 근데 그 와중에 잘 보시면 갑자기 미국을 포함한 영국, 일본 국채금리 급등하고 있고 한 달 전까지는 금리 인하 할 거다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금리 인하를 안 하고 거꾸로 금리 인상한다고 쌩 난리를 치고 있고 이 와중에 연준 의장 새로 바뀌고 있고 그죠? 네.
이란을 지금 다시 미국 공격할 것 같은데 오히려 거기는 해병대들은 수천 명이 빠져나와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게 보이고 있고, 그죠? 이 와중에 갑자기 한타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 돈다고 갑자기 또 WHO에서 난리를 치고 있고, 그죠? 네. 국제유가가 오르면은 앞으로 산업 경제가 안 좋아질 걸 우려해서 원자재 가격이 다른 원자재 가격은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는 게 아니라 구리랑 또 알루미늄은 올라가고 있고, 기타 등등등, 그죠? 그 와중에 또 미중 정상회담을 했고, 그죠? 네. 굉장히 지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 타이밍에. 이게 각자 놓고 보면 거기는 정치, 여기는 사회, 여기는 군사, 외교, 안보 뭐 다 다른 일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다 붙여놓고 보면 어떤 모양이 하나 완성이 됩니다. 네,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한타 바이러스 주도 얘기해야 되니까 길게 얘기 못하겠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예산 일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어제도 강조를 드렸지만 판이 바뀔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이거든요. 제가 한타 바이러스하고 갑자기 에볼라 바이러스 저거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항상 어떤 요런 타이밍에, 그러니까 이게 왜 그 화면 전환, 그걸 뭐라 그러지 영어로? 이런 걸 딱 전환할 때 꼭 이런 게 돌거든요. 전염병이. 지금 보니까 그러네. 오늘 저기 한타 바이러스하고 에볼라 바이러스 관련주 중에 급등한 게 누구냐면 아이진이에요. 상한가 갔어. 바닥에서 으쌰 하더니 상한가 가잖아요. 얘네들이 지난주부터 들었다 놨다 했다니까요. 저희 방에도 지난주에 사놓은 게 있어요. 오늘도 뭐 사놓은 게 있고. 녹십자 MS 상한가 갔었어요. 갔는데 동시호가에서 풀렸어. 왜 풀렸는지 모르겠는데 막판에 풀리더라고. 이 두 개가 오늘 상한가 갔고요. 어제 상한가 간 친구는 진원생명과학이죠. 오늘도 20% 넘게 20% 전후 급등 마감했고, 얘하고 수젠텍, 랩지노믹스, 진메트릭스, 기타 등등등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고 앞으로 더 올라올 것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볼라하고 한타 바이러스 두 개가 아직 같이 돌거든요. 에볼라는 굉장히 강력한 전염병인데 둘 다 뭐 확실한 치료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좀 전 세계적으로 좀 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만약에 이게 정말 심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국가별로 봉쇄 또 할 수도 있어요. 봉쇄, 미니 봉쇄, 좀 작게라도. 만약에 이제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에볼라라든지 특히 한타 바이러스 있죠. 한타 바이러스 확진자가 영국 쪽에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잘 지켜보세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나중에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얘기해 드릴게요. 영국에서 뭐 나왔다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 탈 가능성이 커요. 꼭 영국을 거치더라고. 영국 아니면 미국인데, 미국은 뭐 다 그렇다 쳐도 영국 이상하게 많이 나옵니다. 여태까지 경험으로 봤을 때. 무슨 음모론에 입각한 게 아니라 경험으로 봤을 때 그래요. 꼭 영국에 나오더라고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 한타 바이러스하고 에볼라 바이러스는 제가 보기엔 이제 시작인 것 같긴 해요. 다만 이걸 뭐 적극적으로 사라고 제가 권해드리지 않는 이유는 이러다가 갑자기 이슈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에볼라 관련주하고 한타 바이러스 관련주는 떠 있는 거 잘못 사시잖아요. 그러면 망해요. 앞으로 많이 가겠네? 예,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이슈에 붙여가지고 갑자기 재료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철저하게 바닥에 있는 거 사야 돼. 이게 아니더라도 올라갈 만한 자리. 어차피 얘가 아니어도 얘는 바닥이니까 올라가. 이제 그런 걸 사놔야지 안전하지. 뭐 한타 바이러스 다 죽는다고요? 팬데믹 또 오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붕 떠 있는 거만 올라타죠. 그러다 재료가 갑자기 사라지면은 나간다고. 그래서 지금 얘네 얘기를 지금 3일째 하고 있는데 사라고는 안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그러다 재료가 사라지면은 여러분도 어떡하실 건데? 대처를 못 하시잖아요. 아셨죠? 제가 무슨 뜻으로 얘기를 해드리는지 도움되시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조심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네. 자, 어쨌든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지금은 단언컨대
중소형주 이제 매집을 딱 해놓고 준비해 놓고 있으실 때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대형주 이제 끝난 것 같지 않아요? 어? 그렇잖아요. 저거 뭐 더 가겠어요, 지금? 더 갈 수도 있겠지. 근데 가면 얼마나 더 가겠냐고. 선거 끝나면 글쎄요, 그죠? 더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반대 매매 노리고 나온 이제 단기 투매 조정은 나올 만큼 나왔으니까 이제 중소형주가 좀 올라갈 때가 된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돈을 좀 벌어봐야 되겠다. 그러신 분들은 빨리 우리 방으로 들어오세요. 들어오셔가지고 준비하셔야지. 준비가 안 되는 사람은 수익이 잘 안 나요. 아, 그때 올라가는 거 보고서 할게요. 아니요, 수익 안 나요. 뭐 아시면서 그래. 아셨죠? 들어오세요. 들어오셔가지고 매집을 좀 해놓으시면 돼. 아셨죠? 한타바이러스, 에볼라 이것도 뭐 관심 있다 들어오세요. 예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처음 돌았을 때 그때 전문가들 중에서 최고 수익 낸 데가 저희 방이에요. 진짜로. 그 바이오 이런 이제 전염병 테마주 급등할 때 종목들 잘 뽑아서 수익 많이 내거든요. 벌써 종목을 매집하고 있다니까. 네, 오늘도 이제 수익이 좀 났었는데 팔진 않았단 말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더 갈 거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라도 들어오시면은 한타 바이러스라든지 에볼라 바이러스 종목 추천 나가니까 그거 매집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자, 오늘 밤 편안하게 이제 일찍 주무시고요. 내일 목요일이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